꽤 북적이네. 다들 만 원이 와서 소원을 이뤄주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만 원 같은 부자는 손만 까딱해도 대부분 사람이 상상조차 못할 소원을 이뤄줄 수 있죠. 전 그녀가 누구의 소원을 이뤄줄지보다 그녀의 소원이 무엇일지가 더 궁금해요. 돈이 만능이라면 컴퍼니들 이 세계를 노리지 않았겠지. 만 원이 뭘 원하는지는 눈 감고도 보고. 아마 15년 전 비극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거겠지. 역사를 지운다는 그 웃음신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과거의 승리 기록들을 보면 승자가 활락의 권능으로 현실을 바꾼 사례는 정말 다양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환월 게임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소원을 비는 자 본인이 램프의 정령이 된다는 거죠. 유혹적이긴 하군. 혹시 들어봤나? 아하에게 신력을 받은 노블레스 연충이 있었는데 그 연충은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물이었을 거야. 너무 행복해서 산산조각이나 시체조차 성한 데가 없었다지. 저희보다 야사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이 게임에 참가하셨나요, 애시벨 씨? 쿠치바 씨, 알면서 일부러 묻는 거야? 아니면 함정 수사라도 하는 건가? 함정 수사요? 걱정 마세요. 당신이 아련자가 된 이상 저 같은 공무원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제 생각에 당신이 원하는 건 단순히 공명정대한 복수나 공개적인 사적 형벌이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친구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당신은 환월 게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과 공공질서라는 장애물을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정말 궁금하네요, 애시벨 씨. 당신은 게임에서 대체 뭘 얻고 싶은 건가요? 그 소원은 수수께끼로 남겨두는 게 좋겠고, 만약 마지막까지 가게 된다면 아하보다 먼저 내 생각을 알게 될 거야. 그거 참 영광이네요. 부디 당신의 소원이 저희의 일상을 무너뜨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곳의 일상은 딱 맞는 죄수복 같아서 오래 입고 있다 보면 원래 뼈가 어떤 모양이었는지조차 잊게 되지. 이제는 그걸 벗을 때가 됐어. 저 일상에 갇힌 죄수들을 봐. 만 원이 아직 안 왔으니 우선 행운의 사람으로 이야기나 해보자. 운이 좋으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또 상사한테 불려가 면담했어요. 전에는 이렇게나 절 신경 써주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동료들은 다들 저에게 미소 짓고 사무실은 즐거운 분위기로 가득해요. 요즘은 매일 집에 가서 아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큰딸 숙제를 봐주고 있어요. 다음날 점심을 준비하고 청소까지 하며 지내는데 어찌나 뿌듯한지 몰라요. 에마가 절 떠난 것도 분명 제 행복을 위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저에게 맡기고 간 거겠죠? 돌이켜보면 과거의 전 복에 겨운 줄도 모르던 놈이었어요. 맞아요. 이게 다 만원 선생님 덕분이에요. 어제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데 마취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의사들이 제 배에서 여러 가지를 꺼내고 있었는데 어떤 덩어리는 잘려나갈 때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원래는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행여의 치료 덕분에 이젠 퇴원할 정도로 회복됐어요. 와, 좋네요. 저도 누군가가 제 몸을 절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꽤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이봐, 혹시 공원 파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거라면 제대로 찾아오셨어요. 제 이웃이 그들에게 빛 독촉을 당했거든요. 목청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얼마 전 뉴스에서도 봤어요. 도시의 평화를 빼앗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방해하던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완전히 사라졌더라고요. 정말 잘 됐어요. 이게 다 아하께서 보호하신 덕분이에요. 왜 그러세요? 당신도 협박당한 적이 있나요? 뭐 비슷해. 그쪽 부두목한테 몇만 신용 포인트를 빚졌거든. 이제 빛도 사라졌으니 행복하시겠네요. 또 만났네요. 네카마 누나, 요즘 잘 지내요? 응, 연구회에 가입한 후로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생겼어. 예전에는 내 행동 능력이 약해서 다른 메카아머들을 따라가려면 몇 배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 환조종들은 우리같이 공장에서 제조된 존재들을
자신과 같은 부류로 보지 않고 인간들도 우리의 외형 때문에 감정 없는 기계로만 취급하곤 해. 모든 지적 생명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폐기된 생산 라인조차 내 집이 아니야. 난 재활용 쓰레기가 아니거든. 하지만 연구회에선 누구도 내 신분이나 능력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 축하해요. 드디어 누나의 집을 찾았군요. 아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분과 여기 있는 모두가 내 가족이야. 아하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나요? 네. 설마 안 들리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직 충분히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괜찮아요. 연구회에 가입만 하면 여러분도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오직 기쁨만 있는 연구회는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또 의뢰를 완료할 시간이 됐군. 슬슬 시간이 됐는데 주연이 안 나오니 애가 타는군. 다들 미카도 사주세요. 만원님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락의 주인이시여, 부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미소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여러분의 미소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 등불처럼 정말 소중한 미소네요. 하지만 저희가 활락을 찬미하기 전에 눈물 젖은 기억 하나를 공유하고 싶어요. 그 기억은 저를 심연으로 떨어뜨렸지만 결국 활락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15년 전 환월 게임에서 죽음의 전령의 그림자가 이곳을 집어삼켰어요. 그날 저는 부모님, 친구, 수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인사나 일상의 소소한 잔소리들은 붉게 물든 황혼 속에 잠겨버렸죠. 그 후로 정말 오랫동안 제 세상에는 굳게 닫힌 문과 고요한 방, 그리고 절대 아물지 않는 마음속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죽음의 전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이 떨려왔죠. 심지어 한때는 저 세상으로 떠난 이들을 따라가는 게 유일한 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 호흡과 심장박동만 남은 텅 빈 껍데기로 살았어요. 영혼이 완전히 꺼져버릴 것 같던 그 순간 자조 모임의 한 자애로운 할머니가 제 문을 두드렸죠. 그 할머니는 공허한 위로의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죠. 얘야, 이 문을 나가보지 않을래? 여기엔 너처럼 고통으로 마음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이 많단다. 우리 함께 모여서 그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보자꾸나.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순간 전 활락의 주인이 그녀의 미소를 빌려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전 자조 모임에서 운명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도 있었죠. 저희가 겪은 아픔은 서로 달랐지만 다들 뼈에 사무칠 만큼 깊은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랐던 건 잔혹한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흔 아래에서도 서로를 부축하고 눈물을 닦아내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길 잃은 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제게 고통이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타인의 활락을 바라는 마음이 재생의 불씨를 피워낼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바로 그때 아하의 음성이 죽음과도 같이 고요했던 제 마음속에 다시 울려 퍼졌죠. 서로를 도우며 전하는 미소는
아하께서 저희에게 내리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자조 모임의 작은 방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둠에 잠긴 더 많은 마음을 비춰야 하죠. 진심 어린 미소를 전할 때마다 저희에겐 아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아요. 그 음성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고통은 과거가 되고 모든 상처는 치유되며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행복미소 연구회가 설립된 겁니다. 전 신의 미소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신 게 언제셨나요? 마지막으로 행복을 느끼신 지는 얼마나 오래되셨죠? 미나도 씨, 일상이 반복되는 무성 영화 같아서 숨막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반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오시죠? 그렇습니다. 베르드 씨, 당신은 꿈을 품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당신의 이력서는 현실에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멀리 계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어쩔 수 없이 시필드 시티에서 바쁘게 지낸다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홀로 쓰디쓴 외로움을 삼키고 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타이가 학생, 학교에서의 따돌림과 선생님들의 무심함 때문에 마음속에 높은 벽이 생긴 탓에 다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졌죠? 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타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그토록 간단한 미소조차 억지로 지어보아야 하는 날이 올 줄 짐작이나 했을까요? 한때 우리의 세계는 아아의 은혜로 두루마리 그림 속에 부드럽게 그려졌었죠. 한락이 지배하던 그림 속 세계에서 인간과 환조 생명들은 환상의 전원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수백 년을 함께 보냈어요. 스타피스 컴퍼니가 저희를 그 정토에서 무자비하게 끌어내기 전까지 말이죠. 그들은 저희에게 우주 문명을 가져왔고 저희 대신 행복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환락이란 자아 관심, 자아 향유, 자아 만족이라고 말했죠. 그들은 현란한 물질의 홍수로 저희의 마음을 가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의 마음속에 오만과 편견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온 힘을 쏟으면서도 진정한 환락이 곁에 있는 이들과 함께 미소 짓는 일이란 걸 잊게 됐죠. 원력은 에너지원으로 전락했고 신용 포인트가 짤랑거리는 소리는 진심 어린 웃음소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불안함과 비교의식, 끝없는 결핍에 빠져 아하의 다정한 부름조차 듣지 못하게 됐죠.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빛인 환락이 외부의 것에 의해 침식되고 대체되고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저는 얼마 되지도 않은 월급을 위해 매일 목숨 걸고 일하는데도 한 번도 상사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온라인상의 그 멍청이들은 이룬 것도 하나 없으면서 맨날 이래라 저래라 지적질이나 하잖아요. 전 컴퍼니가 싫어요. 컴퍼니는 흡혈의 집단일 뿐이에요.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행패나 부리고 있죠. 마루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세요. 한락의 주인이 깊이 축복했던 이 땅에 이토록 많은 불행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있죠. 여러분, 제가 행복을 되찾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저는 타인의 미소를 선물 받았죠. 그분은 자신이 고통받으면서도 잠시나마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그 축복이 담긴 미소에 구원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미소를 보여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미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하께서 저희에게 내리신 미소를 전하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죠.
행복미소 연구회에 가입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아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환시켜 주실 거예요. 저희의 사명은 단순히 미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미소와 진정한 행복을 선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에이언스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 때 아아의 진정한 추종자인 저희는 더 신성한 사명을 짊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아하의 소원을 이룬다고? 세상의 모든 울음소리를 달래고 모든 씁쓸한 눈물을 닦아내는 것. 저희는 미소가 영원히 시들지 않고 한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세계를 아니 재건할 겁니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웃음! 연설이 끝났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탐정님? 터무니없는 내용이라 뭐라 판단할 수가 없군. 만원 씨? 저는 이상방어부 쿠치바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공업파 사건 때문에 오신 거죠? 미리 알고 있었나 보군. 도부부르 구역의 공원파 전원이 폭도에게 살해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정말 다사다난한 곳이네요.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부디 그들의 영혼이 평안히 잠들게. 오, 정말 자비롭기도 하고. 도보부르 구역에서 행연회와 공원파가 몇 번 마찰이 있었다고 하던데 인원 모집과 기부금 그리고 구역 문제까지 생각만 해도 두 단체 사이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 같고. 혹시 행연회가 이해관계 때문에 공원파 사람들에게 손을 썼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 난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행연회의 자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직의 모든 지출은 15년 전 그 배상금으로 수립된 자선기금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에겐 회원들의 기부금이 한 푼도 필요하지 않죠. 그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이미 유가족을 위로하고 도부부룩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기부했죠. 쿠치바 씨, 그나저나 누군가 죽음의 전령을 모방해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상 방어부에선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저희는 살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의 전령을 모방한 범행이라는 걸 아셨죠? 두 분은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셨죠? 범인이 허점을 드러내면 그 자리에서 체포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생각이셨을 거예요. 설마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순진하게 정보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이미 인터넷을 통해 소문이 쫙 퍼졌다고요. 공원파 사람이 엄청난 돈을 들여 오래된 가면을 하나 샀는데 그 소식이 새어나가자마자 전원이 몰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다고 봤어요. 사건 현장 곳곳에는 핏빛 개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하죠.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은 함부로 믿지 마시죠. 근거 없는 소문이라뇨? 당신들이 온 것만으로도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거죠. 새로운 죽음의 전령은 정말 존재해요. 그게 아니라면 왜 절 용의자로 지목했겠어요? 당시 사건은 당사자만 재현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이 두 분과 나눈 대화를 들으셨습니까? 죽음의 전령이 돌아왔어요. 그자는 도부부룩에서 공원파 수십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한월 게임에 피바람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요. 죽음의 전령? 이미 처형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왜 또 나타난 거죠? 그 녀석 정말 불사의 악귀인 건가? 복수하러 돌아온 게 틀림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복수하러 온 거죠. 우린 끝났어요. 폭력배는 미소를 앗아가는 나쁜 놈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좋은 일 아닌가요? 메카하머 누나 말이 맞아요. 그 폭력배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요? 헛소리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컴퍼니가 당시에 그놈을 죽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아마 하수인으로 남겨뒀겠죠. 이게 다 당신 같은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거잖아요. 15년 전에도 못 잡더니 이제 또 튀어나게 만들면 어떡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아의 빛 아래에서 행복을 찾았고 더는 고통에 속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죽음의 전령은 저희의 두려움과 눈물을 양식 삼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웃는 얼굴을 보십시오. 저희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오직 굳건함과 행복, 활락에 대한 믿음만 있을 뿐이죠. 행복 미소 연구회는 이 세계를 지켜낼 겁니다. 제 말을 꼭 기억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저희의 마음은 죽음조차도 침식할 수 없죠. 뭐지? 이 여자 뭔가 이상해. 맞아요.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두려울 게 없어요. 죽지만 않을 거고요. 저희의 무기는 행복이에요. 행복은 죽음의 전략을 죽일 수 있어요. 행복은 이 세계를 구할 수 있어요. 작전 개시, 행복을 전파하라. 행복으로 모두를 가다시키자. 온 하늘을 가다시키자. 하늘도 웃게 만들자. 하늘이 눈물이 날 정도로 웃게 만들자. 행복으로 하늘을 가다시키자. 조용히 하세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없겠네요. 하지만 이상 방어부나 보안국의 모든 조사에 기꺼이 응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다할 테니 걱정 마세요. 새롭게 등장한 죽음의 전령이나 환월 게임의 여러 사건은 행복미소 연구회가 적절히 처리할 거예요. 저희가 소화하는 건 이상 낙원의 미래와 미소니까요. 아니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두 분도 마음속 갈망을 느끼셨나요? 저희와 함께하며 이 영원한 행복을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거절하지. 왠지 우린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란 예감이 드는. 만원 씨,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라죠. 한락의 주인이시여, 부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두 분에게 미소를 내려주소서. 그 고집을 내려놔. 네 팔에 있는 그림자를 내려놔. 그 거짓된 책임감을
내려놔. 죽어야 할 사람이 너라는 건 너도 알잖아. 자, 형제들과 함께하자. 톱니바퀴를 멈추고 시계바늘을 떨어뜨려서 이어져선 안 될 삶을 끝내는 거야. 미안. 그날이 언젠간 올 거야.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네? 아니야. 잠깐 딴 생각 좀 했어. 10,000원이란 물고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미끼를 던졌는데 낚싯바늘을 물지 않고 오히려 물바람만 잔뜩 일으켰잖아.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미끼를 물었을 뿐 아니라 저희의 낚싯바늘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한 셈이죠. 응? 내가 놓친 게 있었나? 그 여자는 공원파 몰살 사건의 핏빛개화 표식을 정확하게 언급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부 브리핑에서도 일부러 특수 표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언급한 걸로 모자라 그 정보를 군중을 선동하는 도구 삼아 사방에 뿌려댔죠. 꼭 물고기가 있는 연못에 피 묻은 먹이를 뿌리는 것처럼요. 소문이 퍼지는 걸 막는 일이 한층 더 골치 아파지겠어요. 발이 넓은 걸 수도 있고 당시의 피해자로서 찍어 맞춘 걸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지금은 15년 전과 상황이 달라서 정보를 통제하기가 훨씬 어려울 테지. 말해보세요, 에시벨 씨. 당신의 행운 레이더가 10,000원에 대한 경보를 울렸나요? 그 여자는 아주 수상해. 방금 군중을 선동하는 수법 봤지. 장담하는데 그건 단순한 연설 기교가 아니야. 어쩌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아련자일지도 몰라. 어쨌든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한 번의 방향을 제대로 찾았으니 일단 10,000원이라는 큰 물고기를 연못에 좀 더 두자고. 도망은 못 갈 테니까. 네. 사랑받는 자선가이자 미디어 거물인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니 우선 그녀의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집회에 있던 사람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더군. 작업복 차림, 양복 차림, 학생, 노인, 심지어 메카 암호까지 있었지. 그런 광적인 모습으로 봐서 10,000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 같잖아. 하지만 괜찮아. 나름의 방법이 있으니까. 에시벨 씨, 고문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오해하지 마. 다른 게 아니라 방금 그 집회에서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를 본 것 같거든. 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하는 데이브레이크 스쿼드 본 적 있어? TV 프로그램은 안 보신다면서요? 아, 난 몰라. 내레이터군이 챙겨보는 거야. 그 원숭이는 정말 동심이 넘치네요.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일단 따라와. 같이 그 히어로물 스타한테 사인을 받으러 가자고. 앞에 있는 저 사람이에요? 쉿, 잘 따라와. 이런, 놓친 건가요? 그럴 리가. 당신들 왜 계속 절 따라오는 거죠? 아, 참. 저희는 마그누스 형한테 사인 받고 싶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팬일 뿐이라고요. 에쉬베일 씨? 아, 농담도 참. 진짜 깜짝 놀랐다고요. 뭐? 도시의 평화를 지키고 사악한 앞잡이와 맞서 싸우는 신도분이 자기 팬 때문에 놀라다니. 오랜만이군, 마그누스. 사인 받으러 오신 거 아니죠? 집회에서 두 분을 봤어요. 대체 왜 만원 씨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만원 씨는 늘 법을 잘 지키고 행복을 전하는 좋은 분이신걸요. 공원 파일은 이미 알고 있겠지. 만원 씨가 말한 게 사실인가요? 그들을 죽인 범인이 15년 전 죽음의 전령과 똑같은 흔적을 남겼어. 그럼 풀웨이브 씨와 코스타이드 형님은 정말 그 괴물 손에 죽은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 그자가 또 돌아오다니. 그 악마는 대체 얼마나 많은 목숨을 더 앗아가려는 거죠? 마그누스 씨도 15년 전 비극의 생존자인가요? 네, 바로 그날 그놈이 제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갔죠. 그런데 공원파 사건이 만원 씨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15년 전에 그 죽음의 전령은 틀림없이 처형됐어. 공원파 사건은 모방범의 소행에 가깝지. 만원, 난 그자가 의심스러워. 생존자라는 이유로 의심하는 건가요? 그럼 저도 신문을 받아야겠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쿠치바 씨의 신문을 받아보던가. 지금은 행연회에 대해 몇 가지 묻고 싶군. 뭘 물으시든 전 답해드릴 수 없어요. 15년 전 그날 전 홀로 이 세상에 버려졌어요. 친척이라는 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죠. 그들의 눈에는 부모님의 피가 묻은 보상금밖에 없었다고요. 욕하고 때리고 거짓말로 속이고 내쫓기까지 했죠. 그들에게 전 그저 걸어다니는 돈주머니이자 불길한 눈의 가시였을 뿐이에요. 행연회는 그런 제게 기회를 줬고 전 덕분에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공원파는 내가 기억하기론 그들이 널 돌봐줬던 것 같은데 풀웨이브 그 영감이 네 친척들 문제도 해결해줬고. 애쉬벨 씨, 공원파의 원수는 제가 갚을게요. 행연회의 일원이자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멤버로서 새로운 죽음의 전령을 어둠 속에서 끌어내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어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넌 못해. 새로운 죽음의 전령은 무척 위험해. 너희 같은 연기자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저희가 슈퍼히어로 놀이나 하는 어린애로 보이는 거죠? 저희를 너무 얕보시는 것 같네요. 애쉬벨 씨, 저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의 동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힘 당하던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직 변환 수술을 받진 않았지만 메카마 워리어를 조종해 싸울 수 있다고요. 저희는 진정한 영웅이에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까요? 전 행연회에 대해 몇 가지를 묻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랑은 할 말 없어요, 쿠치바 씨. 전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잘했어, 마그누스. 당신이 행여네를 배신하지 않았어. 우리 모두 정말 기뻐. 절 미행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컴퍼니 개들이 만원 씨를 음해하려 하잖아.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지. 배우 세력이 줄줄이 나오네요. 뭐 상관없잖아. 마저로 제 발로 찾아온 녀석이면 한 방 제대로 먹여주면 그만이지. 5분 드릴 테니 궁금한 걸 전부 물어보세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애쉬벨 씨. 아련자가 돼서 보여주는 첫 기적이 이런 골목에서 건다... 아니 준법 시민을 혼내주는 거라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군. 덤벼, 마그누스. 너도 놈들과 같이 나와 싸우고 싶다면 마음대로 해. 정말 오랜만에 싸우네. 다치거나 죽어도 난 책임 안 져. 하나도 안 아픈데! 애쉬벨 씨, 그만하세요! 괜한 참견하기가 들켰다. 기다려 봅시나. 정산할 시간이야. 목숨 걸고 싸워봐. 죄업, 받은 대로 되갚아야 한다. 엉망진창. 평가를 시작할까? 시선을 예측할 수 없어. 맞아. 멀리 보는 게 한국의 대결이지. 내가 맞춰버렸네. 마음껏 써. 어린. 모든 소리여 공명하라. 평가는 쓰지 마. 들켰다. 조심! 죄송해요, 애쉬벨 씨. 전 당신을 막아야만 해요. 아주 좋아. 신도본 정의의 사도야.
목숨 걸고 싸워봐. 죄업 다른 대로 되갚아야 하나. 오늘 밤 영혼이 무별이 나로 인해 메아리치리. 아직도 제 발로 찾아 엉망진창이네. 목숨 걸고 싸워봐. 죄업 다른 대로 되갚아야 하나. 배팅 난 안져. 주사위는 던져졌어. 전부 잃거나 아니면 전부 얻거나. 머리 조심. 들켰다. 정산할 시간이야. 심성들여, 자, 서로를 물어뜯어라. 조금 아프지만 정말 행복해. 정말 이상한 녀석들이군. 그만하세요. 정말 저들을 죽일 셈이에요? 왜 그래? 도시를 수호하는 영웅 신더몬, 혹시 겁먹었나? 이게 혼월 게임이다, 마그너스. 이게 바로 활락이란 껍데기를 벗겨낸 이 게임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지. 15년 전 죽음의 전령은 이 도시의 황혼 속에서 사람들을 한 명씩 찢어발겼어. 놈이 이 정도면 충분하냐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나?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은하열차의 개척자처럼 큰일을 해내고 싶은 거잖아. 새로운 죽음의 전령을 찾아내 고원파가 당했던 방법으로 놈을 벌레처럼 짓밟고 싶겠지. 하지만 똑똑히 말해주지,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에이언제 게임은 네가 정의의 영웅을 연기하는 무대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변환 수술이라고 했지. 행운의 사람들은 전부 정체불명의 계절을 받은 건가? 아까 날 공격한 녀석들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 이유가 있었군. 머리가 깨져 피가 흘러도 즐거운 듯 해실거리기만 했지. 네가 말한 수술과 관련이 있나? 말을 안 하시겠다. 좋아, 아직 3분 남았으니 질문할 시간은 충분하겠지. 얼른 이 쓰러진 녀석들한테 물어보자고. 아이 잔챙이, 일어나. 고통은 존재해선 안 돼. 웃음소리가 멈추면 안 돼. 고통받는 사람은 모두가 존재해서 영원한 극락의 행복! 이 사람들은 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건 정식 회원들이 받는 작은 수술이에요. 다들 행복 수술이라고 부르죠. 모기에 물리는 것처럼 바늘을 살짝 찌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의사가 눈꺼풀 안쪽에 무언가를 넣어요. 공감각 비콘보다 훨씬 작고 간편하죠. 수술받은 사람들 말로는 그게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달래준대요. 오래된 상처든 새로운 상처든요. 뿐만 아니라 몸도 더 강해지고 정신도 더 맑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져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너는 행복 수술 안 받은 거지? 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계속 망설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은 수술을 받았어요. 다들 더 행복해졌죠. 동료들은 그게 진정한 슈퍼히어로가 되어 모두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제게 신더본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애쉬벨 씨,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술은 너에게 진정한 힘을 줄 수 없고 네 복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바닥에 쓰러진 녀석들이 바로 그 증거지. 마그누스, 지금의 망설임과 두려움을 똑똑히 기억해둬.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감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우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없어. 가봐. 난 이제 뒷정리를 좀 해야겠군. 궁금한 건 다 캐내셨나요? 전부 행연회에 처리된 녀석들이야. 무슨 방법을 쓴 건지 모르겠지만 놈들은 고통과 절망을 감지하는 기능을 빼내고 회원들의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고통을 모르는 강철 같은 육체로 만들었어. 의료윤리위원회에서 이런 의료망을 승인할 리가 있겠어? 승인할 리 없죠. 아마 신청조차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만원이라는 여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이라는 거지. 원래는 단서를 따라 죽음의 전령에 대한 걸 파헤칠 생각이었는데 뜻밖에도 더 끔찍한 걸 파내고 말았군. 회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었을 땐 마음속에 별다른 악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간미 있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이 모든 게 죽음의 전령과 관련이 없다면 지금 저희의 조사와는 무관한 셈이네요. 행연의 회원들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든 그건 본인들의 선택이잖아요. 쿠치바, 그 말 진심이야? 고통을 피하려는 건 뼛속 깊이 새겨진 본능이죠.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고요. 좁은 의미의 법조항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원한 거라면 저희도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내 직감에 따르면 이 일은 분명 죽음의 전령과 관련이 있어. 애쉬벨 씨, 유감이지만 수사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내 역할은 후각으로 단서를 캐내는 일이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건 네 몫이지. 다만 난 애써 찾을 필요도 없다고 봐. 새로운 죽음의 전령이 만원과 관련이 있다면 그 두 번째 행동을 취할 테니까. 내가 만원이라면 가장 화려한 무대를 골라 이 병기로 가장 큰 공포를 일으킬 거야. 곧 열리는 스타레일 패스 전시회 말인가요? 벌림은 패스 기간의 최고 수준의 보안과 모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녀가 말한 대책이 바로 나야. 썬데이 씨 말에 따르면 까마귀가 블레이드의 행방을 알려줄 거라 했어. 까마귀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건 내가 찾아간 것도 아닌데 제발로 죽으러 오다니 의외네. 공원파한테서 우리 가면을 훔쳐간 일도 아직 청산 못했는데 왜 또 우리 뒤를 몰래 쫓아다니는 거야? 아니 너희들은 대체 무슨 꿍꿍이지? 옥골의 효광 장군이 이 세계에 왔어. 지금은 네 행방을 쫓고 있지. 들판에서 용전이 벌어지니 그 피가 현황을 이루네. 그분의 점괘에 따르면 넌 네 흉상에 사로잡혀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해. 그리고 그 미래에는 나도 포함돼 있지. 네 안에 잠재된 흉성 중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찰나뿐이야. 몇 번이고 부활한 그 풍유의 사도는 행성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고 수백억의 인류를 고기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괴물이지. 선주가 걱정하는 건 그가 네 몸을 빌려 부활하는 일일 테고,
그래서 어쩌라고? 날 또 죽이겠단 거야? 다들 화가 잔뜩 났네. 내가 슬러시 한 잔씩 사줄까? 고마워. 됐어. 효강 장군의 점괘가 우리의 사투를 예견한 건 맞지만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야. 열차에서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정해진 운명이라 해도 뒤흔들 수 있다는 건 수없이 배웠지. 너와 얽히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스텔라론 헌터의 등장이 내 동료들과 이 행성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겠지. 너희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내겠어. 블레이드, 운명의 노예가 너에게 준 각본에는 뭐라고 적혀있지? 이번 여정은 죽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더군.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고마워. 경험한 바에 의하면 너무 일찍 기뻐하지 않는 게 좋아. 예언은 대부분 네가 생각하는 대로 실현되지 않거든. 그런데 그 장군의 점괘가 허튼 소리는 아닌가 보네. 이곳에 온 후로 내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으니 여기에서 날 부르는 또 다른 힘이 느껴져. 너 말고도 이 세계에 또 다른 풍요의 힘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한 명이 아닐지도. 야광의 비전이야? 아니면 약을 구하는 자? 그보다 더 위험하지. 다른 세력의 지원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 그럼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예전에 네가 그랬던 것처럼 널 지켜보겠어. 그게 다야. 너희 둘 지금 내 앞에서 무슨 이상한 협력 관계라도 맺은 거야? 은랑, 그쪽 일을 부탁하지. 이해가 안 가네. 그 재수없는 탐정은 망설임도 없이 우리를 펄에게 팔아넘겼잖아.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려고? 어떤 일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 환락의 주인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서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면 안 되죠. 웃어보세요. 배고프든 배부르든 가난하든 부자든 웃음신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행복미수연구회에 대해 알아보실래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또네요. 오늘 저희한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 행인이 벌써 몇 번째죠? 세어봤는데 딱 6명이었어요. 듣자 하니 공원파 사건이 발생한 후로 행복미소 연구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해요. 행복미소연구회는 폭력배들이 사라지면서 생긴 공백을 가장 효율적인 균집처럼 빠르게 메워나갔어요. 원래는 그들을 거부하거나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휘말려 들어가게 됐죠.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네요. 혹시 하늘게임에서 하시려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효강 장군이 언급한 이 세계가 직면한 불길한 운명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며칠 전 조율의 힘으로 효강 장군이 스파키 축제에 개입하실 수 있게 도울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상한 소리요? 네, 사람들의 머릿속엔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쓰레기 같은 폭력배들이 없어지니 거리가 훨씬 깨끗해졌어. 이게 저희를 모집하던 연구회 회원들이 말한 아하의 음성인가요? 상락천군에게 그 정도로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뭔진 몰라도 그건 절대 환락의 신의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전 이 거리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조율의 능력으로 주민들의 의식 파동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정우 씨, 한 가지 바로잡자면 행복미소연구회와 관련된 사람은 6명이 아니라 42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질 나쁜 레코드판이 반복 재생되는 듯한 웃음소리가 비슷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이건 정신 제어인 걸까요? 아니면 이게 화합의 힘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감히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죠. 아니요. 이 소리는 어떤 조율자의 영향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의식이 스스로 분열해 만들어낸 자아 마비와 자기 기만을 위한 장벽에 가깝죠. 비유하자면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난 행복해라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녹슨 녹음기가 숨겨져 있는 것과 같아요. 이건 또 누가 꾸민 일일까요? 이 웃음소리가 어디서 왔든 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한결같이 자기 기만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평범한 자선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압류가 흐르고 있어요. 나쁜 소식이 끊기질 않네요. 다낭 씨는 홀로 움직이고 있고 효 사장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요. 혹시 효 사장님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효광 장군에게 맡긴 새와 연락이 끊긴 것처럼 시야를 공유할 수도 없고 새를 통해 생각을 감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새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효광 장군도 이 세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효 사장님이 이 안개를 걷어낼 소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서 있는 이 행복해 보이는 낙원도 머지않아 심연으로 떨어져 버릴 테니 말이죠. 흐릿한 큐말 코드. 정말 이상한 이름이네.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의 작가는 왜 이런 필명을 지었을까? 글자만 보고 멋대로 해석한 거야? 하지만 아주 그럴듯한데? 아무튼 그런 귀여운 만화를 그린 걸 보면 분명 아주 온화한 작가님일 거야. 작가님이 잡지에 그 만화를 연재한 지는 반년 정도 됐대. 처음에 복슬복슬호는 이상낙원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작품은 아니었어. 오티 어르신이 제작한 기억 거품 영화 성배 스테이나이트가 대박을 터뜨린 후 은하열차의 모험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알려지면서 복슬복슬호도 갑자기 주목을 받으며 인기를 끌게 된 거지. 가장 최근에 연재한 성화 귀환회장 엠프리어스 창세는 재고가 부족할 정도로 인기라고 해. 휴말코드 작가님은 우리 열차의 모험 과정을 잘 알고 있으니 틀림없이 열차팀의 초은하급 열성 팬일 거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에? 펄럭스 직원이 알려준 주소대로 왔더니 왠지 나디본 곳에 도착했네. 도부부룩의 강이 개천이었다니. 첫 번째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간 다음 우회전해서 200m 직진하면 에? 주간너굴 신문사잖아. 설마 복슬복슬호 작가가 너구리인 건가? 어쩐지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더라니. 우리 어서 올라가 보자. 연구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복슬복슬호는 복슬복슬, 폼폼은 보송보송. 내 월급 내놔!
들어와. 어디 한번 맞춰볼까? 다음 대사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겠지? 왜? 이 잡지사의 설립자이자 사장 겸 편집자로서 여기 앉아 있는 건 아주 합당하고 논리적인 일인걸? 나일록스 사장님이 아니 우리 형제들 월급을 몇 달째 안 주고 있어. 돈이 아니었다면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가십 기자가 돼서 은하열차의 거물들을 몰래 찍겠냐고. 월급도 안 주는 사장은 여기 앉을 자격이 없어. 지옥으로 가야 한다구리. 이 바보들. 내가 없었다면 너희는 진정 이상방어부의 어느 그림 속 감옥에 처박혔을 텐데 너희를 지켜준 은인에게 뻔뻔하게 월급을 요구하는 거야?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뉴스 궤도 체인지 너굴 연쇄절도 사건 혹시 들어봤어? 낙원역 1996년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너구리로 태어나서 정말 미안해. 리퍼, 아무리 약점을 잡고 있다고 해도 우리를 공짜로 부려먹는 건 너무해. 우린 이미 권력을 교체했어. 새로운 사장님이 왔다구리. 사장님, 우리를 위해 나서줘구리. 안녕 무명객 친구들. 너구리 전굴은 예약해야 하고 정부는 한 건당 1만 신용 포인트야. 청구서리는 쭉 가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돼. 창고에 사는 녀석이 전문가거든. 그게 아니라면 지혜롭고 재치있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흐릿한 큐말코드 작가님이 만나고 싶은 거야. 사실 그녀는 바로 누굴까? 모든 오답을 제외하고 나면 진실은 단 하나! 여기서 유일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 나일럭스! 당신이 바로 흐릿한 큐말코드예요! 이런 들켜버렸네. 내 위장을 간파한 보상으로 뭘 해줄까? 사인? 아니면 사진? 다시 한번 소개할게. 난 나일럭스야. 필명인 흐릿한 큐말코드라고 불러도 좋아. 어쩐지 홀럭스 타워에서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우리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니. 근데 잠깐. 흐릿한 큐말코드라는 신분도 사칭한 건 아니죠? 신부는 결국 가면과 허울에 불과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바라보는 시각에 달렸지. 적어도 지금 이곳에는 스타라일 패스에서 출간 사인회를 열고 은하열차를 홍보해줄 또 다른 흐릿한 큐말코드가 없을 거야. 안 그래? 저희가 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약간의 추리를 했을 뿐이지. 스타라일 패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 완벽을 추구하는 펄림의 일처리 방식으로 봤을 때 분명 너희와의 협력을 위해 더 많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겠지? 물론 날 섭외하는 것도 그녀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럼 나일럭스 씨는 분명... 하지만 난 거절할 거야.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창천항로 복슬복슬호가 이 세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아? 입장 제한이 없다면 현장에서 줄 선 사람들이 이 행성을 2바퀴 반은 돌걸? 이게 무슨 사인회야? 고문 현장이지. 좀 무섭긴 하네요. 정말 저희를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일럭스 작가님, 허락도 없이 열차팀의 초상권과 모험담을 사용했는데 저희에게 뭐라도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꺼내? 이제 은하열차 탑승자 전원을 대표해 초상권 사용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할게요! 총액은 16억 신용 포인트예요! 그 금액은 대체 어떻게...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지금 정말 한 푼도 없어. 말도 안 돼요. 만화 인쇄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실 텐데. 남모를 사정으로 인한 내 재혼이 영 별로거든. 하지만 알겠어. 너희가 원하는 게 꼭 돈뿐만은 아닌 거잖아. 스타레일 페스에 참석할게. 그럼 됐지? 그럼 잘 부탁드릴게요, 큐말코드 작가님. 대신 작품의 모델인 두 사람도 전시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창천항로 복슬복슬호에 대해 잘 공부해줬으면 해. 팬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면 곤란하잖아. 다음은 나일락스 작가의 강좌 시간이야. 날 따라와.